안녕하세요. 소화가 안 되면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고 위나 장이 안 좋을 경우 한 번 체해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먹으면 바로 불편해지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화불량을 탈출하고 나아가 변비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이해해야지 어떻게 개선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는 우리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식도를 타고 위에 도달합니다.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되어 음식물들을 산성으로 만들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또한 위 운동과 위액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소장으로 보냅니다. 소장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들로 소화를 하고 영양분을 몸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대변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는데 대장에서는 수분과 약간의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대변입니다. 이런 소화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는 위 점막이 다치거나 운동성이 떨어질 수 있고 소장은 운동 능력과 영양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대장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장내 미생물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밥 먹고 바로 눕는다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다거나 영양분의 섭취가 불균형하는 등의 좋지 못한 생활 습관도 소화기관을 망가뜨려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한번 망가진 소화 능력은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장기는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문제가 되는 소화기관을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문제가 있다면 위의 운동 능력을 강화하고 점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장에 문제가 있다면 장의 운동 능력을 강화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얹혔다고 한다면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는 위가 움직이지 않거나 소화를 시킬 만큼의 위산이 부족하거나 위에 점막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먼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평소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피가 위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운동은 인터벌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인터벌은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운동에서 인터벌은 다른 강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벌 러닝을 한다고 하면 가볍게 3분 정도 뛰다가 빠른 속도로 1분 정도 뛰고 다시 천천히 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같은 강도로 계속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운동도 많이 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혈액을 보내주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 위의 운동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 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인터벌을 추천하지만 오래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유산소 운동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산이 부족한 경우는 식전이나 식후에 산을 추가로 먹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배삽이나 감식초 등을 물에 희석해서 한 잔씩 마셔준다면 소화가 더욱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점막이 상처가 난 경우에는 이를 회복시켜줘야 하는데 약이나 음식을 통해서 점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을 회복하는데 가장 추천하는 음식은 마입니다. 마에 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코팅해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뮤신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익히게 되면 뮤신을 포함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경우는 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경우와 같이 유산소, 인터벌 유산소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흡수 능력이 떨어진 경우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야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을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의 효능이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유산균은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각각의 효능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먹으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장내 유익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은 대부분 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릴 만큼 뇌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결국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장의 유익균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유산균이나 먹는다고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유산균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1회 섭취 시 최소 100억 마리 이상 유산균을 포함하고 균주가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만든 균주를 사용하는 유산균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섭취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준이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유산균을 고르기 귀찮고 시간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준에도 맞고 여러 사람들의 후기가 좋은 유산균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뭘 드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유산균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화가 안 된다고 혹은 변비라고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단기간의 효과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몸에 좋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위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화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면 힘들고 지쳐서 그냥 원래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많죠. 운동도 귀찮고 챙겨 먹기도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면 결코 나아지는 점은 없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건강한 생활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바로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소화불량과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해요.